소상공인 기심 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2022년 반려동물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강사 박강록입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 여러분, 반려동물 산업에서의 많은 제품과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대중화되고 다양하게 이제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비대면 산업의 확장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온라인에서의 사업 확장과 신규 고객 발굴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소상공인 사장님들 또는 예비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새로운 바람을 타고 사업에서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은 4가지 테마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와 관련된 산업 경향 또는 상품, 제품이 되겠죠. 또는 반려동물 용품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산업의 동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나 펜션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전망 좋은 바닷가나 이런 곳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쉼 공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중요한 곳에서 실제로 고객이 이용하는 것은 그 곳에서 이용하지만 고객이 예약을 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후기를 남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장소를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펜션을 홍보하고 입소문 내는 것은 전부 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진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우리가 다루는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것들이 첫 번째 관건이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바람을 타고 2022년도에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객을 더욱 많이 발굴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이커머스 창업,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을 반려동물 산업에 기반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이라는 거, 지금 우리 영상을 실제로는 이제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려동물 산업과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창업과 마케팅 전략을 화면 캡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우리 같이 집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반려인, 내가 외롭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벗처럼, 친구처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성장하진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반려인이 된 것이죠.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 최근에는 이제 앵무새를 2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이제 7년 전에 입양을 했고요. 7년 전에 2마리를 입양해서 지금 7년째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는데, 막 겨울철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서 있는 새이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은 막 추위를 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란다도 안 되고요. 거실도 안 되고요. 꼭 안방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조류나 뭐 어리도 마찬가지겠죠. 반려동물이 이제는 나의 삶의 같이 동반자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아지 반려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개월 이상 우리가 집이나 같이 이제 주거를 하게 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간략하게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지금 이제 19년도에는 뭐 1000만 명이 지금 반려견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2021년인 지금 현재는 약 1500만 명에 가까운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업이 확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반려인과 그에 따른 반려동물이 있겠죠. 그렇게 확산되는 곳에는 사람이 있고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위식주가 필요하듯이 반려동물에게도 위식주와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먹는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가 있겠죠. 뭐 사료나 간식이나 이런 먹거리가 있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주거하는 집 또는 관련된 이제 용품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옷가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장례 문화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반려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이 성장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현재는 약 6조 원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큰 시장에 어떻게 그 산업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위식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산업 유형,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우리가 산업 유형을 또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 소상공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고객이라고 보면 외부 고객이 있고 내부 고객이 있는데요. 외부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내가 이제 서비스 매장을 오픈을 할 거야. 또는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을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외부 고객도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반려인들 또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같은 정보, 같은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등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노력을 하는 내부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이제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현재는 약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약 1,500만 명의 반려인을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매년 그 수치는 계속 거듭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먼저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같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려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사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계 기관, 정부나 이제 뭐 관련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 분양, 유통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사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장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와 규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진흥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이나 유통, 사후 관리 부분의 서비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규모의 경제, 규모의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반려와 관련된 제품, 사료, 식품, 관련 용품들이 많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수익, 진료, 약품, 보험, 미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카페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 그림을 본 것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 산업은 반려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 분양, 유통, 그 다음에 사육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거대화되고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시장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호텔이나 콘도나 리조트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 매장을 내가 운영합니다. 아니면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니면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아니면 규모를 갖추고 테마파크를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장을 찾아오는 반려인이 되겠죠. 반려동물과 같이 손잡고 이제 오겠죠. 자, 그럴 때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오는 고객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또 고객을 이제 불러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신규 고객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기존 고객을 재구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골화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관련된 플랫폼이나 I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고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케팅 환경과 관련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의 관건은 뭐겠습니까?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 발굴, 마케팅을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처음부터 창업의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이 있었고요. 자,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여기는 펫팸족이 등장하였다. 반려동물, 펫과 패밀리, 가족이죠. 가족의 이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펫팸족.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나와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가족과 반려동물과 같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패밀리 형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 내가 옷 입고 쓰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위로 뭐 여러 가지 헬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나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그만큼 맛있는 것들, 좋은 옷들, 좋은 환경들, 그리고 헬스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용품들을 먹거리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젊은 소비자는 자신에게 소비할 금액을 줄여서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펫푸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펫팸족, 반려동물과 하나의 가족처럼 패밀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2020년에 5조 8천억, 2021년 약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이 정도면 굉장히 급성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실질적인 반려동물의 개체 수, 그리고 반려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산업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 시장 규모로 나타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 우리가 앞에서 제목을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요. 산업도 성장하고 관련된 산업 내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품도 다양하게 되고 있다. 고급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급발전하면서 마케팅 환경도 굉장히 1대1, C2C라고 하죠. 과거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톡스토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퍼스널 마케팅을 1대1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객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면서 지금 1강과 2강을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완 이제 용품과 관련해서 동물 병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 용품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성장하는 그래프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펫 용품, 전반적인 용품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개체수가 반려견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나 이제 어류중이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 건데요.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수백만 명이 은퇴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이런 많은 반려동물을 우리가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앞에서 나타났던 그래프가 성장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결과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지금 하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약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나타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창업이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당 산업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규모가 이제 커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산업 내에서 새롭게 진입할 때, 새롭게 진입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특정 공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공간에 내가 포지셔닝을 할 때 그 산업과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성장한다고 하도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죠. 내가 창업해서 내가 이제 해당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매장이나 서비스 공간을 우리가 개설했어요. 또는 온라인상에서 매장이나 서비스 공간을 개설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토대는 좋지만 내가 창업에 대한 아이템과 그 산업 내에서의 충분한 아이템 발굴과 관련된 시장 조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산업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 내의 트렌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네이버는 검색과 관련된 채널이었어요. 카카오톡은 메신저와 관련된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죠. 굉장히 복합합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내에서도 쇼핑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쇼핑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에도 쇼핑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는 쇼핑하기, 톡딜,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이 있어요. 그리고 톡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직접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트렌드와 더불어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객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모바일에서 조회를 반려동물 용품을 조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보니까 모바일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83%,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79%,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지만 지금 20대도 상당히 많죠. 50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30대와 40대가 유독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매장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제 홍보 마케팅이나 고객 발굴을 로컬 중심으로 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2022년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을 활용한 고객 발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모바일 중심으로 30,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20대, 50대 남성 고객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온라인 검색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이제 연관 키워드를 조금 간략하게 보니까 반려동물, 애견 매트, 강아지 용품, 또 애견 용품, 반려동물 학과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관련 분야에서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서비스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학,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 그 다음에 정부기관 또는 정부유관 교육기관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일반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제만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학과와 관련된 계열의 학과와 전공 과목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각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을 또 운영하죠. 평생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 트렌드와 더불어 교육과 관련된 많은 콘텐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의 검색, 쇼핑과 관련돼서 살짝 키워드를 좀 보고 고객의 특성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온라인상에서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제 반려동물 또는 이제 반려동물 용품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입양. 앞에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 산업을 했을 때는
분양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반려, 그 다음에 사후, 뭐 장래 이런 시스템이 영역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조와 관련된 용품들, 그 다음에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실제로 유저들이, 잠재 고객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재빠르게 눈썰미 있게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해서 관련된 키워드와 콘텐츠와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내 아이템에 이제 날개를 달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관련된 제품이 판매가 되고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동반 성장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나 키워드나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늘상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아지, 이제 반려견, 뭐 발톱,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많네요. 방석, 강아지 옷, 도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강아지 겨울옷, 그쵸? 반려동물 매트, 강아지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뭐 패딩, 강아지 명품 패딩도 지금 인기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키워드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반응을 얻고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럼 관련된 제품들이 어딘가에서는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겠다. 누군가가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겠다. 관련된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고 있겠다. 라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 기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서비스를 융합시켜서 좀 어떤 매출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또 2022년도가 되기를 또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과거에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은 늘 많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급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직구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 오프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국내 유통에서 글로벌 유통까지도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면서 시장에 잘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2년간 굉장히 급발전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이후 비면대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 국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의 카카오톡 스토어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 제가 현장에서 현장 코칭을 한다든지 실제로 뭐 외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톡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네이버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우리가 불러드리는 유입 어떤 창구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해서 신규 고객과 재구매가 가능한 당구를 만드는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 한정지어서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것을 집중하지만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고객을 온라인 상에서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잠깐 본 거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을 캡처한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보면 카카오톡은 메신저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카카오톡도 쇼핑이지 카카오톡도 톡스토어가 있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프로포즈할 수 있지,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지, 판매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일단 갖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 그 시장을 많이 진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쇼핑하기를 통해서 직접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 강아지 간식, 패드, 영양제, 그쵸? 고양이 트릭, 뭐 스몰 비츠, 닭가슴살 등등. 지금 여기 몇 개만, 스마트폰이니까 제품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이동하면 계속 많은 제품들이 보이겠죠. 자,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라도 꼭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아직 진입을 안 했다면 바로 진입을 해서 2020년도에는 사업 영역을, 아이템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온라인 상에서의 검색이나 쇼핑,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비면대면 산업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2강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할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장소와 관련된 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용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느 수도권, 그 다음에 신도시 또는 지방의 이제 도시들 보면 아주 그냥 가까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 매장들, 그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카페들 또는 병원들,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수도권이나 신도시에 가보면 유치원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테마파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과거에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의 개념이었다면 점차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것이 IT,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되면서 온라인상의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AI, 인공지능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굉장히 급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쿠팡 잘 아시잖아요. 쿠팡이 전국적으로 지금 물류센터가 확장되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전통적인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산업 내에 대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기업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고객에 대한 응대, 새벽 배송, 그 다음에 급성장.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마켓컬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선품과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된 마켓컬리가 불과 6년 차 정도 되는데 작년도 매출이 9,500억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전부 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고객을 맞춤으로 고객 발굴이나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오프라인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물류창고와 매장을 기반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매장, 카페, 유치원, 테마파크, 뭐 우리가 추모, 장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많은 서비스,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확장해서 온라인 상에서 스토어와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가 들어오면서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좀 붐업이 되고 있죠.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화상회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실시간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직접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를 거래를 하면서 콘텐츠를 나누면서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명동에 지금 예를 들면 아니면 종로에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그럼 우리가 뭐 제페토 메타버스에 내 매장을 열어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로 하여금 내 주소로 로그인해서 내 매장을 방문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럴 때 그분들이 구매할 때는 바로 우리가 메타버스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술이 발전해 나가겠죠. 자,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보고 내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스토어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깝다면, 나와 물리적인 공간이 가깝다면 고객님들이 내 매장으로, 내 서비스 공간으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복합시켜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2022년도에 우리 사장님들이 해야 할, 기획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데모라고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니까 임실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화되고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융복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여러 가지 훈련 시설들이 고급화되고 지금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견 목욕, 반려 캠핑장 등 테마파크가 클러스터로 하나에 만들어져서 임실군에서 대단위로 지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의식주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같은 식구고 같은 페팸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중요합니까?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는 반려동물과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헬스케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테마파크나 이런 관광, 훈련 시설들, 그렇죠? 캠핑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곽강을 받고 급성장하는 시장의 한 축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이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연도별로 사업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관, 그다음에 애견 카페, 목욕장, 용품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놀이터, 공연장, 캠핑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장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고, 반려 인구가 1,500만 명 시대에 정말 이제 급성장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카페, 미용실, 유치원 등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앞에서 화면에서 대형화되고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로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도 전개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마케팅이 전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와 고객의 발굴은 사이버 상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원인은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해야 될 그런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급성장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구매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이해하고 산업의 트렌드, 마케팅 환경의 변화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소와 관련된 산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용품 매장,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매장이 있는 거고요. 그 매장도 이제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스토어. 그래서 직원이 이제 상주할 때가 있고, 또는 뭐 낮에는 상주하고 밤에는 이제 뭐 24시간 돌리는데 계속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보면 온라인,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도 있지만 네이버 TV도 있고요. 그립이라고 또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스토어를 통한 플랫폼을 직접 내가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상품과 관련된 산업을 보니까 사료. 지금 그 왼쪽에 그래프가 지금 막대가 있는데요. 이 막대가 큰 것만 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사료, 간식,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양제들, 일용품, 커트, 미용이죠. 미용과 관련된 것들, 장난감, 그 다음에 위생용품, 패션 잡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업도 육성을 하지만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면에서 보니까 사료, 간식, 치료와 관련된 것, 일용품,
커트용품, 미용용품이 되겠죠. 장난감, 위생 서비스,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래가 되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니까 돌봄, 보험, 교육,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도 관련된 제품을 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전략. 자,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럴 때 관련된 용품을 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 내가 용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를 좀 더 추가해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 또는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비스 공간을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을 증진시키는 전략.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 2022년 새로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트렌드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카트 앞에서는 이제 제품군을 봤다면 실제 리얼하게 이제 여러 가지 쇼핑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G마켓을 봤을 때는 카테고리라는 것은 바로 그 산업의 중심 카테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강아지, 먹거리, 미용용품, 패션 잡화, 생활용품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고양이, 먹거리, 미용용품, 생활용품 등이 있다. 그 밖에 수조나 관상어용품, 그 다음에 소동물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곤충, 햄스터, 토끼, 조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정말 애완동물 중에 지금 앵무새 2마리를 7년 키우면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앵무새가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끝까지 이제 잘 키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품과 관련된 산업 중에 또 이색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의식주를 이야기하면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이렇게 커피를 마시잖아요. 반려동물에게도 펫푸치노, 카푸치노, 페푸치노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것처럼 같이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거죠. 가족처럼. 펫팸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펫, 패밀리, 다양한 펫푸드 시장이 고품질,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한 지방에 이제 카페죠. 이제 반려동물 카페인데 개푸치노, 페푸치노 해가지고 뭐 가격도 뭐 싸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렇게 주문하더라고요. 빙수, 그 다음에 단호박과 관련된 거, 황태, 여러 가지 피자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페푸치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어디까지 더 발전하고 얼마나 고객들이 반려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만큼 제품이나 서비스도 다양하게 확산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뛰어넘어 우리가 수제, 간식, B2C, 이제 C2C 이렇게 여러 가지 판매, 유통, 창업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 애견, 수제, 간식, 창업,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또는 반려인들이 본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는 건 이제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먹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정말 팔 수도 있잖아요. 개인 대 개인 C2C 또는 내가 고객들에게 B2C 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창업의 기회가 되는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쳐가지고 지금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강아지 수제 간식 창업도 노려볼 만해요. 그래서 강아지 수제 간식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스타그램 검색해 보니까 38만 건의 강아지 수제 간식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쇼핑몰, 만들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전문점. 실제로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관련해서는 펫 영양제, 펫 건강은 내가 챙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수제 제품도 있고 아이템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또 하나는 뭐 가방도 있고 간식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양제 시장도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품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수제 간식, 영양제, 헬스케어, 그쵸? 여행, 테마파크 이렇게 고품질 다양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없을 때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반려동물에게 제공해주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해외 구매가 보이시죠? 리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만큼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공급해주는 반려인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페페민족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산업이,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들이 또는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 산업 내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이템에 대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것을 앞에서 같이 살펴본 것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종목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교육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산업 내에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려면 가능하면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따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련된 분야, 산업 분야에서 하나를 따놓으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이나 마케팅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2차 시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양이 이제 반려 전문가, 동물 관리사,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죠.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코칭 지도사, 한 가지 자격증을 잘 따놓으면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 내에서 산업에 대한 지식과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이커머스 창업과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좀 더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